It sounds easy to say, let's just start a plan, let's write down exactly what you should do, and then maybe you'll follow through on it. But of course, we all know that there are challenges that arise. It's not quite that easy. So here's a little strategy that I like to use to make sure you can come up with a better plan of action. 이 영상이 여러분이 원하는 습관을 만드는데 큰 도움이 될 것임을 확신하는 이유는 제가 실제로 이 친구의 부탁으로 친구의 독서 습관을 만드는 도전을 한 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친구의 독서 습관 만들기를 도와주기 위해 참고하고 효과를 기가 막히게 본 책이 딱 하나 있었는데 그게 바로 아주 작은 습관의 힘이라는 책입니다. 이 책은 미국에서 습관 코치로 활동하고 있는 작가가 원하는 습관을 만들 수 있는 강력한 4가지 법칙을 소개한 책으로 아마존 북스에서 무려 282주간 1등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책입니다. 두루뭉술한 여타 다른 자기계발서와는 다르게 실천적인 방법들도 제시한다는 점에서 한국에서도 꽤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 책이죠. 그래서 오늘은 하루에 16시간씩 핸드폰만 보던 친구가 독서 습관을 만들 수 있었던 방법에 대해 소개하고 가장 중요하게도 영상의 끝에는 여러분도 무조건 적용할 수 있는 방법까지 준비했습니다. 제가 매 영상마다 말해왔듯이 제가 유튜브를 통해 전달하고자 하는 가치는 더 많은 사람들이 책을 읽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책과 아직 친하지 않은 사람들도 재밌게 보고 책에 저절로 관심이 생길 수 있는 컨텐츠를 만들려고 하고 있죠. 그리고 감사하게도 저의 이런 취지를 이해하고 응원해주시는 분들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단순히 컨텐츠를 만드는 것만으로 사람들이 책을 읽게 만들 수 있을까? 왜 그런 생각이 들까 생각해보니 저는 이미 과거에 비슷한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책을 좋아하고 많이 읽다 보니 이 친구를 포함하여 지금껏 주변에도 자기도 책을 읽고 싶으니 책을 추천해달라는 사람들이 많았는데요. 제가 아무리 책을 추천해주고 심지어 제가 제발 읽어달라고 책을 사주더라도 실제로 그 책을 끝까지 읽는 꼴을 본 적이 잘 없습니다. 내가 사준 책 다 읽었어? 단순히 좋은 책을 소개해주는 것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거죠. 하지만 놀랍게도 저는 이 친구가 독서 습관을 만드는데 도움을 준 적이 있습니다. 지금은 얼마나 읽고 있죠? 저도 잘 몰라가지고 제가 하루에 한 2시간은 기본적으로 읽는 것 그래서 제 채널을 보시는 여러분들 또한 책을 읽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때 기억을 되짚어보며 다시 생각해보기로 했죠. 친구를 도와주게 된 계기는 1년 전쯤에 친구가 진지하게 독서 습관을 만들고 싶다고 먼저 부탁을 해왔기 때문입니다. 왜 이제 책을 읽어야겠다 라는 생각이 들었나? 유튜브 보는 거 진짜 좋아하는데 하루 종일 8시간 자고 16시간 유튜브 보고 그렇게 하면은 매 하루가 너무 아깝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내가 완전 도파민 중독에 걸리고 있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아 이거 진짜 이렇게 놔두다가는 내 인생 망하겠다. 그렇게 이제 고민 상담을 했더니 저도 책을 읽으라고 해서 책을 읽어야 될 습관을 들어야겠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우리가 독서 습관을 만들었던 방법은 그저 이 책에 나온 4가지 법칙들을 차례대로 적용했을 뿐입니다. 첫째 법칙은 분명해야 달라진다입니다. 내가 만들고 싶은 습관을 아주 구체적이고 분명하게 하라는 것이죠. 단순히 책을 읽어야지 혹은 이제 나도 독서 습관을 만들어야겠다 라는 목표는 언제 어떻게 행동할지 명확히 지시하지 못합니다. 책은 내가 언제 어디서 어떤 행동을 할 것인지 분명하게 정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한 규칙은 매주 일요일 밤 10시에 독서하기 였습니다. 책을 일주일에 한 번 읽기 어땠는지? 솔직히 까먹고 있었는데 너가 연락을 줬잖아. 나는 책 읽으라고. 그래가지고 아 또 읽으라고 하네 하면서 읽었죠. 25분 정도? 이 시간을 정하는 것도 꽤 고민이었는데 처음부터 매일 읽자니 너무 지칠 수도 있고 일단 일주일에 한 번 25분만이라도 읽자고 했고 주중은 각자 바쁘고 토요일 밤에는 약속이 생길 수도 있으니 딱 적당한 시간인 일요일 밤으로 정했죠. 그리고 이거는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놀랍게도 밀리 독서 리포트에 따르면 사람들이 책을 가장 많이 읽는 시간이 바로 이 일요일 10시라고 합니다. 저도 물론 친구에게 그냥 책을 읽어 라고 하고 방치하지 않았습니다. 저도 그 친구랑 같은 시간에 책을 읽었었는데요. 굳이 귀찮고 굳이 할 필요가 있을까? 혼자 읽어도 충분하지 않을까? 싶었지만 굳이 같이 읽은 이유는 바로 책의 두 번째 법칙이 매력적으로 만들어라 이기 때문입니다. 습관화할 행동을 최대한 매력적으로 만들어야 하는 이유는 그 행동이 매력적이어야지 반복하기 쉬워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책에서 알려주는 습관을 매력적으로 만드는 방법 중에 하나는 내가 가지고 싶은 습관을 이미 갖고 있는 사람을 가까이에 두라 입니다. 이번에는 같이 했는데 만약에 혼자 했으면은 할 수 있었을 것 같다? 처음부터 혼자였으면 제가 의지가 바닥이기 때문에 안 했을 것 같아요. 처음에 이제 계속 나보고 하라고 조언해주고 격려해주고 하니까 더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약간
압박을 많이 넣긴 했지. 책을 읽으라고 압박을 많이 넣긴 저 했지. 생각보다 나쁜 사람이에요. 실제로 우리는 가까운 사람의 습관을 쉽게 모방한다는 연구 결과가 많습니다. 하버드에서 1만 2천 명을 32년간 추적 조사한 연구에는 내 친한 친구가 비만일 경우 내가 비만이 될 확률이 57%나 증가했음을 알았고, 또 다른 연구에서는 한 참가자가 체중 감량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경우 실험이랑 아무 상관없는 그 참가자의 배우자의 32%가 초기 체중의 3% 이상을 감량하는 등 체중 감량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않은 배우자에게도 체중 감소 효과가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런 사례들을 총합해보면 독서 습관을 가지고 싶다면 독서 모임을 찾아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겠네요. 하지만 좋은 독서 모임을 찾는다는 것이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고, 좋은 독서 모임을 찾는 게 또 되게 어렵죠. 그거 말고도 한 3-4번 나가봤어요. 그러니까 되게 우왕좌왕 되게 많이 해요. 우왕좌왕? 네, 주제가 정해져 있지 않아. 같은 책을 읽고 왔는데 그냥 각자 하고 싶은 얘기만 해요. 저도 저보다 책을 좋아하는 사람을 찾기 힘들었기 때문에 친구는 저랑 읽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친구가 활자 중독자인 저랑 있다고 책을 막 몇 시간씩 오래 읽었냐? 전혀 그것도 아닙니다. 물론 저 혼자 읽을 때는 길게 읽을 때도 있지만 저희가 책을 읽은 시간은 딱 25분이었습니다. 25분이라는 시간은 좀 어땠던 거 같나요? 25분이 딱 적당했던 것 같아요. 이게 너무 길지도 않고 딱 너무 짧지도 않고 살짝의 아쉬움만 남는? 조금 아쉬운 거죠. 근데 적당한 것 같은데 안 읽는 것보단 낫잖아요. 그쵸. 저희가 딱 25분만 읽었던 이유는 세 번째 규칙이 하기 쉽게 만들어라 였기 때문입니다. 이건 스스로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했던 게, 주변에 앞으로 자기도 책을 읽겠다 라고 했던 사람들을 보면 너무 어렵게 시작했다가 그만 관두는 분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 모습을 보면 정말 마음이 아팠었습니다. 사피엔스나 총균세 같은 어려운 책이 아니면 독서가 아니라고 생각하거나 독서 시간을 2시간씩이나 설정하고 스스로를 괴롭히고 저는 집중력이 없나 봐요 라고 호소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던데, 다른 독서가 분들은 모르겠지만 1시간 풀로 읽기는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저는 책을 읽으면 가장 중요한 부분이 억지로 하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억지로 하게 되면 안 좋은 기억만 쌓여서 더 기피하게 되니까요. 그래서 이번 도전에도 친구에게 너무 큰 부담을 주지 않도록 25분이라는 전혀 부담스럽지 않은 시간으로 설정했던 겁니다. 1시간이어도 가능했을 것 같나요? 1시간? 1시간이어도 일단은 하자고 했으니까 또 하기로 했으니까 했을 것 같긴 해요. 근데 이걸 매주 하기에는 저는 조금 힘들지 않았을까. 책에서 소개하는 마지막 법칙은 만족스럽게 만들어라 입니다. 사실 이 법칙은 우리는 역으로 사용했고, 친구가 습관을 지키지 않았을 때 최대한 불만족스럽게 만드는 것에 제가 최선을 다했었습니다. 생각보다 나쁜 사람이에요. 그리고 어차피 독서라는 것은 마치 운동하는 것과 같이 막상 시작하기는 힘들더라도 읽고 나면 굉장히 뿌듯한 만족감을 느낄 수 있죠. 책을 처음 완독했을 때 좀 그때 어땠는지 기분이. 제가 뭐라도 좀 된 것 같았죠. 나 책 다 읽었다. 나 책 완독한 사람이야. 나 책 읽는 남자야. 이제 가가지고 여자친구도 자랑했죠. 오빠 책 읽는 사람이야. 그러면서 자랑도 하고 그랬죠. 지금 독서 습관이 생겼으니까 예전과 비교해서 좀 뭔가 달라진 게 있다? 그 뇌에 뭔가 근육이 생기는 것 같아요. 뭐냐면 생각에 힘이 생기고 내가 말하는 거를 조금 더 조심하게 되고 주변에 있던 친구들도 약간 저를 되게 좀 지성이 있는 것처럼 좀 보더라고요. 굳이 이제 내가 책을 읽는다라는 말을 하지 않았어도 그쵸. 좀 대우에 뭔가 변화가 있었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한번 그때의 경험을 책을 읽고자 하는 구독자분들과 나누면 어떨까 생각해봤습니다. 오늘 아주 작은 습관의 힘에서 배운 내용은 분명히 여러분이 원하는 습관을 만드는 데 큰 도움이 됐을 겁니다. 근데 그 법칙들 중에서 가장 효과적인 법칙은 분명 내가 가지고 싶은 습관을 이미 갖고 있는 사람을 가까이에 두어라 라는 것이겠죠. 근데 앞서 말했듯 괜찮은 독서 모임을 찾는 건 여간 힘들고, 그렇다고 20만원씩이나 하는 고가 모임에 들자니 또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한 방법은 간단하게 이전에 그랬던 것과 똑같이 매주 일요일 10시에 유튜브 라이브를 켜고 책을 읽어볼까 합니다. 친구와의 경험상 한 2달 정도 하고 나니 그때부터는 친구도 혼자 책을 읽는 시간이 늘어나서 같이 읽는 거는 그만뒀었는데요. 그래서 정말 적어도 간단하게 일단 2달 정도만 같이 읽어보는 시간을 가져보는 것은 어떤가 생각했습니다. 책을 일주일에 한 번 25분간 읽는 것에 무슨 큰 의미가 있냐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대한민국에서 책을 1년에 한 권이라도 읽는 사람이 반도 안 되는 것을 감안하면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평균적인 두께의 책을 정독하는 데 걸리는 시간을 4시간 정도로 잡았을 때 일주일에 한 번 25분만 읽어도 1년에 책 3권은 읽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를 같이 하고 싶으신 분은 크게 부담을 가지거나 준비할 것도 없고 제가 일요일 밤
10시에 딱 25분만 라이브 할 예정이니 같이 참여하신다면 제가 이 영상의 초반에 말했듯이 책 읽는 습관을 만들 수밖에 없다고 확신합니다. 저는 여러분은 물론이고 더 많은 사람들이 책을 읽게 만들고 싶은 책 읽기 읽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